안녕하세요. 사연을 통해 마음을 읽어드리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70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밥상을 엎거나 화를 버럭버럭 내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춘미 씨 사연을 소개합니다. 전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춘미 씨는 평생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살았습니다. 참고 살면서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를 하셨지만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성질을 죽이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제 춘미 씨는 너무 지치셨다고 합니다. 남들은 황혼이혼이라는 걸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고민이 생기셨다고 하네요. 과연 춘미 씨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인 김춘미 씨 이야기를 들어본 후 남편분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에 살고 있는 이춘미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남편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은 가난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참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래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이 하루 종일 농사 짓느라 밖에 나가서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자식이 넷이 되었고 조금씩 먹고 사는 것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논밭도 조금씩 더 늘어났고 아이들 가르칠 정도로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치를 부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한 번 화가 나면 화를 버럭버럭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곤 했어요. 젊어서는 제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를 때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요, 돈이 없고 일하느라 몸이 힘든 것보다 이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돈 없고 몸이 고된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리 참아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도저히 못 살겠어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죽자는 심정으로 무작정 가출을 했는데 어린 자식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우리 애들은 어쩌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집에 돌아왔고 그 이후에는 자식만 바라보면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그저 참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 힘이 좀 빠지면 나아지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직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보다 빈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폭언을 하고 물건 던지고 부수는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밥상을 엎어버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져요. 애들도 다 컸고 손주 손녀들도 있는데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황혼이혼이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하고 싸울 때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막상 진짜 이혼을 하려니 용기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애들이 어찌 생각할까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요새는 애들이 먼저 엄마 빨리 이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이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남편분은 대체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폭언과 거친 행동을 일삼으시는 걸까요? 성질이 나빠 그렇지요. 하지만 제가 우리 남편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포롤단신으로 부모님도 어릴 때 잃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의지할 데도 없고 어린 나이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안 좋은 일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남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성질이 좋게 크기가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는 건 제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평생 이해를 해주고 참고 살았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아직도 성질을 부리잖아요. 기분 좋을 때에는 그래도 당신이 최고다, 당신 덕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말뿐이에요. 또 자기 기분이 틀어지면 폭언하고 물건 집어 던지는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자신이 없어지네요. 저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남편분께 이혼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셨나요? 워낙 평소에 싸울 때마다 꺼내는 이야기라서 말을 해도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아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돈 한 푼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진짜로 돈을 하나도 안 줄 양반이에요. 제가 이혼이 망설여지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고요. 제가 과연 이혼을 하고도 저 혼자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이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얹혀서 손 벌리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고생해서 자식들 다 독립시켰는데 저도 누구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는 싫어요. 하지만 남편이 재산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니 저도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남편한테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하네요. 아내인 이춘미 씨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남편분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춤이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서 저도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섭섭합니다. 저는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일만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저는 고아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하루하루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도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내라는 사람이 배우자를 위할 줄은 모르고 틈만 나면 이혼하자는 이야기나 하니까 배신감이 들고 치가 떨려요. 그동안 다 제 덕으로 먹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한다니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나 존경심은 하나도 없나요? 그동안 내가 희생하고 해준 게 얼만데요. 저는 정말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돈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내가 왜요? 다 내 힘으로 만든 재산이고 다 내 덕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저는 제가 해줄 거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한 푼도 못 줘요. 그러니 이혼하고 싶으면 어디 해보라고 하세요. 네, 남편분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아내분께서는 평소 남편의 폭언과 난폭한 행동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건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촌형에게 모두 뺏겼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혼자 바닥부터 일어선 사람이에요.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일했어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집에 오면 그 가족들이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제가 힘들고 고생을 아무리 해도
제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화도 내고, 좀 그렇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가족들하고 있으면 더 화가 나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그 사람들은 저를 대접해 주거든요. 다들 혼자서 이렇게 일어섰다고 저보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니까 이 정도 한 거라고 해주고요. 그런데 가족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슬리는 짓들만 해요. 애들도 엄마만 싸고 돌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태껏 제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먹고 사는 정도까지 왔다는 걸 저는 인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라는 사람이 시시콜콜 기분 긁는 소리나 하고 남편을 존경할 줄도 모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남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분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70대가 넘어서까지 반복되는 그 행동들 때문에 지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행동을 아직도 하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맨날 그렇게 나를 긁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안 할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요. 이 아내라는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화가 나는 건 나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나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래도 아내도 책임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 매번 그렇게 긁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시시콜콜 잔소리를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말을 할 때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지요. 저도 이 나이 먹고도 제 비위 하나 못 맞춰주는 아내랑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아내도 알아야 돼요. 저라고 뭐 좋겠습니까? 제 아내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와서 저한테 보탬이 된 거 하나 없어요. 평생 제 곁에서 열심히 일해준 거,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집 보세요. 아내들이 재주 많은 사람도 많더만요. 남편 비위도 잘 맞추고 남편 기도 살려주고 하던데 제 아내는 눈치도 없고 매번 듣기 싫은 소리나 하니까 제가 가끔 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성질을 내고 나면 피곤해요. 아내가 기분이 나빠져 있는 것도 보기 싫고요. 이제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아내가 그건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미 씨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은 평소 아내가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평소 하도 남편이 심하게 행동을 하니까 저도 쌓인 게 많아서 남편을 대할 때 기분 좋게 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평생 그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예쁘다고 좋은 말을 해주겠어요? 남편에 대한 존경심요? 그런 것도 없다면 제가 아직도 저 사람 곁에서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저 사람이 폭언과 폭행을 할 때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고 제가 그런 면은 존경합니다.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걸 맨날 무슨 교회에서
주님 찬양하듯이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아니, 매번 어떻게 좋은 소리만 하겠냐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는 저를 무슨 하녀나 노예 대하듯 하면서 왜 저한테는 높은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저도 억울해요. 저도 평생 그 사람한테 살면서 좋은 소리라고는 아주 가끔 잘했다. 최고다 몇 번 들은 게 전부인데 왜 자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요? 아니, 조금이라도 저를 잘 대해 주던가요. 그럼 내가 예뻐서라도 다정하게 대해줬겠죠. 그래도 남편분이 앞으로는 안 그런다는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이혼하고 싶지 않고 아내분과 계속 함께 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맨날 그렇게 약속해요. 그게 사흘을 못 간다는 게 문제지요. 저 양반은 늘 자기 성질을 못 이겨요. 그게 저를 불안하게 하는 거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평생 죄인처럼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냐고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돈을 안 준다니까 저는 그게 걱정인 것 뿐입니다. 아니, 사실 이혼하면 저 인간이 혼자 어떻게 살려나 그런 걱정도 조금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막상 하고 나면 남편분이 혼자서 잘 살지가 염려가 되시는군요. 네. 저 사람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만 했지. 집안일은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제가 없으면 매일 나가서 사 먹거나 굶겠죠.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 잘한 거고요. 그걸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고 마음이 편칠 않아요. 이러니 이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가도 저 딱한 양반을 나 아니면 또 누가 챙겨주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어찌 이런지. 평생 아무도 못 믿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고생만 하면서 산 사람인데 나까지 저 사람 버리면 저 사람을 누가 곁에서 돌봐주나.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애들도 평생 애비라고 맨날 밥상 없고 엄마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서 아빠를 아주 싫어하거든요. 애들은 명절에도 저 보러 오지. 아빠한테는 이제 말도 안 걸어요. 전화도 안 하고요.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말 안 걸고 혼자 TV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짠해요.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대접도 못 받는 양반이 딱하죠. 당신은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고 길길이 야단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양반 아무도 알아주질 않으니 저러나 싶어서요. 사실 저는 그 마음을 알지만 저도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저 사람 품고 살기가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한다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주 왼수예요. 내가 홀가분하게 떠나지도 못해요. 왼수가 따로 없어요. 아내분께서는 남편에 대한 걱정을 아직도 많이 하시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심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말을 해야 알지요. 아내가 그런 말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한 번도 저한테 존경한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술 취했을 때 했나요? 왜 저는 들은 기억이 없죠? 아내가 하는 말이 가증스럽게만 들리네요. 평소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있는 대로 긁어놓고 성질을 내면 성질을 냈다고 또 뭐라고 하고 제 기억에는 그것뿐이에요. 그래도 듣기가 나쁘진 않네요. 평소에 남편을 존경하고 표현을 해줬으면 저도 그렇게 성질을 부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남편이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이혼 얘기는 대체 왜 한답니까? 아내분께서 남편을 아직도 염려하고 아끼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남편분은
기분이 좋으신 것 같네요. 내심 아내가 곁에 남아주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품어주겠냐고요.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애들은 이 나이에 아직도 물건 던지고 엄마한테 폭언한다고 빨리 이혼하라고 성화를 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애들 볼 낯도 없고요. 남편하고 계속 살자니 불안하고 무서워요. 대체 어쩌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내분은 아직도 남편분의 거친 언사와 행동으로 인한 불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분을 걱정하시고 있긴 하네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나를 걱정하네 위안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돈을 안 주니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나하고 이혼하고 혼자 살려고 해봐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일밖에 없는 사람이 다 늙어서 무슨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겠어요. 내가 아니면 밥 벌어먹을 재주도 없는 여자예요. 나니까 데리고 살면서 먹여 살려주는 거지요. 그걸 감사하게 여겨야죠. 남편분은 경제적 능력 때문에 아내가 자신과 같이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안쓰러웠던 마음이 싹 다 사라지네요. 그 양반이 성질이 거지 같아서 맨날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도 다툼을 벌여서 제가 그거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동네에서 농사일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려는 걸 제가 가서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해결하곤 했어요. 무슨 농사는 자기 혼자 다 지은 줄 알아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재산을 이나마 모은 것도 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제가 정말 남편한테 서운한 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전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고생했다고 아내 명의로 밭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합디다. 이 동네에 평생 농사 지은 사람들 아내 이름으로 다들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저만 아직도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평생 제 이름으로 된 거 뭐라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해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편을 걱정하고 위해줘도 이런 식으로 되돌아오니까 정말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좋게 대해줘도 좋게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평생 곁에서 헌신하고 도와준 배우자에 대한 도리를 안다면 이럴 수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확 이혼해야지 안 되겠어요. 아내분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 서운하시다고 합니다. 열심히 같이 일해서 일군 재산인데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계세요. 그게 서운해서 다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자꾸 명예 타령을 해서 이혼하고 지 혼자 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준 거죠. 제가 공로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하고 그 가시밭길을 같이 걸어온 사람인데요. 미우나 고우나 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가 못되고 인색한 놈이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내가 저를 버리고 혼자 나가서 잘 살겠다고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요. 이혼 안 하고 저하고 계속 산다면 제가 아내 명의로 땅을 하나 해줄 생각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 받을 자격이야 충분하지요. 제가 그걸 안 해주겠습니까? 같이 살아온 사람에 대한 도리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꾸 이혼하자고 하니까 제가 안 해준 거지. 그 사람 공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명의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하면 저는 어쩝니까? 그럴까봐 제가 해주기 싫은 거예요.
남편분은 재산을 나눠주신 후에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시네요. 같이 노력한 공은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충분히 나눠드릴 생각도 있으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럴 생각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과연 진심일까 싶어요. 글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저한테 제 명의로 된 뭐라도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저도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같이 살면서 나한테 뭐 하나 먼저 해준 일이 없거든요. 옷, 화장품 하나도 제가 필요하다고 해야 사줬지. 먼저 저한테 선물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못 믿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이 집이든 땅이든 제 명의로 뭐라도 먼저 해주면 그때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진짜 그렇게 해준다면 서로 노력하면서 살도록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내 손에 쥐어준 게 있으니까 저한테 조금은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누라가 재산을 들고 도망갈 게 무서워서라도 저한테 아마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우습게 생각해도 돈은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내분은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주시면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네요. 남편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도망만 안 간다면야 제가 당장 해주죠. 그까짓 게 뭐라고. 제가 해줍니다. 약속하신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내일이라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부부는 서로 합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밭을 아내 명의로 해주겠다던 남편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아내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지요. 두 분은 그렇게 또 서로 다투게 되었고 김춘미 씨는 아직도 남편하고 헤어지지 못한 채 계속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남편은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엎었고 춘미 씨가 화를 내자 또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습니다. 김춘미 씨는 경찰서에 가서 그런 일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남편을 꺼내왔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일 있었다고 애들한테 하소연도 못하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싫어하는지 치를 떨어요. 저는 매번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는 남편이 죽도록 밉다가도 또 안쓰럽고 안 보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냥 좀 내 말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없으면 어차피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걸 아니까 제가 곁에 있어주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그런 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긴 세월 서로 고생하며 의지하고 살아온 과거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남남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쩔 땐 저도 제가 한심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자녀들이 나서서 이혼을 추진하자 결국 남편은 밭을 아내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게 있어야지요. 재산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하도 야단을 해서 제가 해줬어요. 저는 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이제 아내가 제발 이혼 이야기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아내인 김춘미 씨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고생을 부정당하지 않고 남편이 인정해 준 것 같아서 뿌듯해요.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고요. 여전히 나쁜 버릇을 못 고쳐서 욱하기는 해도 예전처럼 죽도록 밉지는 않네요. 그저 딱하고 불쌍해요. 애들이 경찰까지 부르는 걸 보니까 제가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사람도 뭐가 답답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요. 평생 이러고 살아서 그런가 잘 고쳐지지 않네요. 제가 이런데 남편도 그렇겠죠. 평생 반복되어 온 춘미 씨 부부의 고통스러운 일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평생 부부로 살면서 사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혼 생각을 떠올려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김춘미 씨 부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이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의 라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